분명 풀고 싶었는데 말을 꺼내자마자 오히려 더 멀어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? 또는 차라리 입 다무는 쪽을 골랐다가 후회하셨나요? 참는 마음도 다투는 마음도 둘 다 관계를 지키려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늘 둘 중 하나를 고르고 또 후회합니다. 사실 이 갈림길 자체가 잘못 그려진 지도였거든요. 오늘은 그 가짜 갈림길의 정체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길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. 며칠을 꾹 참았다가 결국 한번 터뜨리고 후회하신 적, 반대로 작정하고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만 더 식어버려 차라리 입을 다물 걸 그랬다고 자책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음번에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아 보십니다.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다시 오면 같은 길을 걷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어느 쪽을 고르셔도 결국 비슷한 자리로 돌아와 같은 한숨을 내쉬게 되는 그 감각, 그게 익숙하실 겁니다. 여러분이 둔하셔서가 아닙니다. 여러분이 매번 잘못 고르셔서도 아닙니다. 사실은 그 갈림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그려진 지도였습니다. 우리가 풀지 못한 이유는 답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.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느 쪽이 정답인지 고민해 오셨다면 사실 그 두 길은 같은 출발점에서 갈라진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. 진짜 갈림길은 따로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둘 다 답이 아닌 걸까요? 먼저 참았을 때를 살펴봅니다. 우리가 어른답게 잘 참았다고 믿었던 그 침묵은 사실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.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 어딘가로 새고 있습니다. 그 새는 통로는 보통 세 곳에서 발견됩니다. 첫 번째는 사소한 일에서 터지는 폭발입니다. 며칠을 잘 참으셨는데 정작 치약 뚜껑 하나에 화가 솟구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? 양말 한 짝,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그릇, 이런 사소한 것들에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가신 적이 있으신가요? 그 순간의 화는 치약 뚜껑이 일으킨 화가 아닙니다. 그 위에 며칠 동안 켜켜이 가라앉아 있던 모든 침묵이 한꺼번에 새어나온 것입니다. 본인도 당황스럽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당황스럽습니다. 그래서 더 자책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더 깊이 누르게 됩니다. 그 깊은 누름이 또 어딘가에 조용히 가라앉습니다. 그러다 어느 평범한 저녁에 또 한 번 작은 일에 폭발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몸으로 새는 통로입니다. 검사상 별 이상이 없는데 어깨가 자주 결리고 한밤중에 잠이 자꾸 깨고 위가 자주 쓰리신 분들이 계십니다. 감정을 오래 누르고 사는 사람의 몸은 그 감정의 무게를 어깨와 잠과 위장으로 옮겨 짊어집니다. 마음이 참아 들지 못한 짐을 몸이 대신 들고 있는 셈입니다.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게 정말 어깨만의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. 잠이 얕은 게 단지 침대 탓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. 위가 쓰린 게 어제 먹은 음식 때문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. 한국에서 오래 알려진 화병도 이 통로의 한 모습입니다. 가슴 위쪽에 막힌 듯한 그 답답함은 오래 참아 누른 마음이 몸에 자리를 잡은 흔적이기도 합니다. 세 번째는 같이 있어도 멀어진 거리감입니다. 한 집에 살면서도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쩐지 보이지 않는 벽에 한 겹씩 더 두꺼워지는 감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? 침묵이 한 번씩 쌓일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강이 한 줄기씩 흘러 들어옵니다.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저 꺼내지 못한 말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때문입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은 슬며시 넓어지고 어느 날엔 건너기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세 가지 신호 중 한 가지라도 익숙하게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차라리 그때그때 부딪히는 쪽이 답일까요? 다음으로 다툴 때를 살펴봅니다. 한 가지 통념을 살짝 흔들어 보겠습니다. 다툼이 관계를 망친다는 말 사실은 절반만 맞습니다. 같은 부부, 같은 주제로 다퉈도 어떤 다툼은 그날 밤 안에 풀리고 어떤 다툼은 몇 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습니다. 차이는 다툼의 유무가 아니라 다투는 방식이었습니다. 부딪힘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쏟아내기입니다. 마음에 차오른 감정을 그대로 상대에게 던지는 방식입니다. 너는 항상 그래 같은 말이 여기 속합니다. 한 가지 일을 말하려다 어느새 상대 전체를 평가하는 말로 번집니다. 듣는 쪽은 자기 전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끼니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. 변호할 거리를 찾느라 머리가 바빠지거든요. 우리는 이 방식을 자주 씁니다. 그리고 자주 무너집니다. 두 번째는 따지기입니다.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방식입니다. 그날의 시간, 그때 한 말, 누가 먼저였는지를 증거처럼 모읍니다. 이긴 쪽도 진 쪽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아차립니다. 처음 말을 꺼낸 이유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. 답을 찾았는데 정작 묻고 싶었던 질문은 사라져 있습니다. 우리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 사이를 오가며 살아왔고 그게 어른이 된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. 다만 이 자리에서 한 번쯤 멈춰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은 최근 그 다툼에서 어느 자리에 서 계셨는지를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. 침묵이 쌓이면 어디로 새는가? 부딪힘이 어떤 모양일 때 무너지는가? 그러면 진짜 갈림길은 어디에 있을까요?
두 개를 합쳐보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 드러납니다. 침묵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가라앉아 다른 통로로 새어나왔습니다. 다툼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부딪히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. 두 개가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평생 들고 다녔던 지도 한 장이 슬그머니 풀려나옵니다. 영상 첫머리에서 진짜 갈림길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진짜 갈림길은 참기와 다투기가 아닙니다. 침묵을 어떻게 몸 안에 쌓아두느냐, 마음을 어떻게 꺼내보내느냐입니다.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. 참기와 다투기가 아니라 쌓기와 쏟기. 외우기 어렵지 않은 두 박자입니다. 같은 침묵이라도 종류가 다릅니다. 산책 한 바퀴로 마음을 정리하고 흘려보내는 침묵이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속에는 켜켜이 가두는 침묵이 있습니다. 같은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음을 건너편으로 보내는 다리 같은 다툼이 있고 상대를 베어버리는 칼 같은 다툼이 있습니다. 갈림길은 늘 그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들고 다녔던 가짜 지도가 한 겹씩 벗겨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. 참는 길과 다투는 길, 두 갈래만 그려져 있던 종이가 한 장 또 한 장 들춰지면 그 아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남습니다. 우리는 왜 처음부터 그 가짜 지도 위에 서 있었을까요? 사실 침묵형도 폭발형도 지금 어른의 자리에서 골라낸 답이 아닙니다. 아주 어릴 때 우리가 배워둔 길입니다. 어릴 적, 내 감정이 별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사람은 갈등 앞에서 입을 닫는 쪽으로 자동으로 발이 돌아갑니다. 감정을 꺼내는 건 위험하다는 결론이 그때 이미 몸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어릴 적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는 경험이 쌓인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즉각 강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기웁니다. 그렇게라도 해야 닿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기 때문입니다. 양쪽 다 어릴 때 익힌 안전 전략입니다. 그리고 본래 의도는 똑같습니다. 관계가 끝나지 않게 지키고 싶다. 한쪽은 부딪힘이 무서워서 다른 한쪽은 멀어지는 게 무서워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. 오래전 작은 발자국이 먼저 새겨놓은 길 위로 어른이 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발을 포개고 있는 것뿐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또 같은 자리에서 입을 다물거나 폭발하고 계셨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어릴 때 배운 익숙한 길을 한 번 더 걸으신 것뿐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른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그릴 수 있는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? 큰 결심부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작은 한 걸음입니다. 손에 쥘 수 있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. 먼저 마음이 무거운 날 침묵을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한 줄입니다.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네요.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. 이 말이 몸 안에 가두는 침묵과 다른 점은 단 하나입니다. 언제 돌아오겠다는 신호를 함께 건넨다는 것.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마주 앉겠다는 약속을 남기는 겁니다. 다음은 다투되 다리를 놓는 한 줄입니다. 내가 그때 이런 게 마음에 걸렸어요.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. 내 마음만 조심스럽게 건너편으로 건네는 말입니다. 같은 답답함이라도 같은 서운함이라도 이 한 줄로 시작하면 칼이 되지 않고 다리가 됩니다. 이 두 문장은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. 다만 그 순간이 왔을 때 입 밖에 꺼내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용기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. 오늘 한번 떠올려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.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생 헤맸던 갈림길의 정체를 짧게 새겨두시겠습니다. 참기와 다투기가 아니라 쌓기와 쏟기. 진짜 갈림길은 늘 그 안에 있었습니다. 오랫동안 참아오신 분에게도 그동안 자주 부딪혀오신 분에게도 그 마음 자체는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었습니다. 잘못된 건 우리가 골라야 했던 가짜 갈림길이었을 뿐입니다. 오늘부터는 쌓지도 칼이 되지도 않는 그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오심리학이었습니다.